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 신토익 논란 종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8월 28일 시험 다 보셨죠? 자, 우리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고 좀 어렵게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답을 떠올리면서 한번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 시험을 안 보신 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은 저게 시험에 나왔구나라고 해서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저걸 좀 중점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8월 28일 RC 파트별 난이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파트 5, 6, 7인데 아마 여러분들요 7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LC도 우리가 좀 어려웠었다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RC만 봤을 때는 벌써 LC에서 벌써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5, 6 문제 풀었는데 조금 괜찮네. 근데 갑자기 7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파본 검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학생들 이렇게 넘기다 보면 문제의 어떤 그 길을 한번 봅니다. 봤었을 때 이중지문, 삼중지문 괜찮네 요 정도면 해서 약간 여러분들 좀 괜찮겠다 해서 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뭐지? 라고 하면서 약간 또 읽어보고 되는 게 이번 8월 달의 시험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난이도를 보시면요. 5는요. 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파트 6도 중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자, 파트 7 여러분들요. 이렇게 별표를 3개를 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별표를 하나 더 추가하셔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체감적으로도 난이도가 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보시면 파트 7 그리고 파트 5, 6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요. 이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셨고 어떤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난이도가 이제 중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역시나 우리 파트 7 우리 굉장히 토익 RC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파트 7을 위해서 파트 5, 6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단축시키면 안 되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나왔던 난이도는요. 기본 품사만 알아도 사실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문제 자 이렇게 쫙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기본적인 여러분들 명사, 동사, 부사 있죠. 요 자리 찾기 문제, 요런 문제 그다음에 전치사 같은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서 무려 5문제가 각각 출제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문제, 4문제. 그 다음 대명사 늘 나오죠. 거의 소유격.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주격이 출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랑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잘 나오는 어떤 분사 문제가 또 2문제가 출제됐고 이제 접속사랑 이제 관계대명사가 1문제씩 각각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부분만 잘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파트 5 그냥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토익을 처음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품사 문제가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학생들 있거든요. 그 문제만 여러분들요 잘 문제 풀다 하더라도 나중에 독해 시간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파트 6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도 역시나 난이도가 중인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토익을 바뀌면서 문장 삽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거나 전체 지문을 읽어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사실은 앞문장, 뒷문장의 어떤 단서만 찾아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난이도가 이제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접속 부사 같은 경우 매달 출제가 되죠. 파트 6에서 뭐 미주신 거, 컴마, 주어 동사로서 이 자리. 여기 자리에 나오는 접속 부사 문제 같은 경우도 2문제가 출제됐는데 역시나 비슷한 어떤 추가적인 개념 in addition, 그 다음에 또 moreover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다시피 문법 문제가 6문제, 문법이랑 어휘 문제를 두고 봤을 때 문법이 좀 많다? 그럼 학생들이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체감적으로 많이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어휘가 총 각각 4문제씩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 부사 2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7, 파트 7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승했다 보시면 되는데 늘 파트 7 학생들이 매달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늘 매달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6월 달에 여러분들 거의 대박이었었거든요. 고유명사가 많이 출제가 돼서 잠깐만 이 사람이 누구지? 얘가 누구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 구분이 안 가서 힘들었었는데 7월 달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이번에 또 뭐랬나? 또 역시나 여러분들요. 지문 길이 자체는 6월 달에 비해서 좀 약간 짤막해진 게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 역시나 한 번만에 답이 안 나오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단일 지문은 빨리빨리 푸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2중, 3중 지문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단일 지문에서 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아티클이 무려 3지문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중에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중에는 여러분들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2중, 3중, 심지어 3중 지문도 못 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루두루 나왔던 게 이메일,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광고글이 출시가 안 됐습니다. 뭐 이메일이라든가 노티스, 그다음에 송장이라든가 브로셔 이런 것들 나왔고요. 당연히 뭐 텍스트 메시지라든가 그다음 온라인 챗 디스커션은 뭐 한 지문씩 각각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이중 지문을 보시면요. 보시면 survey, 뭐 form, 그다음 뭐 instruction, 뭐 schedule, 뭐 attachment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꼭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중에 한 지문 정도가 어떻게 된다? 짤막하게 우리가 전체 글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 도표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요.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연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많이 어려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7은 전반적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파트 5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하는 논란 종결은요. 우리가 이번 달에 답을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지난달에 저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문제 그러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명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명사 문제 되겠습니다. 명사는 여러분들 문법이 3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품사 자리만 아셔도 풀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기본적인 여러분들 명사 바로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1번부터 어떤 문제가 102번 문제죠. 102번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바로 access냐 뭐 accessing이냐라고 해서 하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의가 들어가서 얘는 사실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묶어주면서 바로 여기 자리에다 미쳐놓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o the building 이런 거는 묶어주고 자, 이즈란 동사 앞에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자, 보기에 여러분들 access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accessing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토익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명사 적을래? 동명사 적을래?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요. 정답은 바로 access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accessing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바로 to 때문입니다. to. 자, 우리 access to라고 해서 뭐뭐에 대한 접근이라는 얘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accessing이라는 동명사로 쓰인다면 access가 이제 동사의 성질을 가지겠죠. 그런데 access는 무슨 동사다? 타 동사라는 얘기죠. 자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access는요. access the information 이런 것처럼 뭐 된다? access 다음에 바로 목조가 나오지 이렇게 to라는 전치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accessing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access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동사 앞에 들어가는 주어 economy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요.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었었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명사 자리 알잖아요. 바로 한정사 뒷자리 혹은 형용사 뒷자리에 나오는 그런 자리. 그래서 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학생들이 몇 명이 속출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모르는 경우는 이걸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아마 제 수업 스타트를 들은 학생들 아마 알 겁니다. 자, 나는 명사예요.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TIV 또 뭐가 된다? A로 끝나면 형용사 전미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approval 이런 거 있죠? proposal 이런 것도 있죠? arrival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A로 끝나지만 뭐다?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referral이라고 해서 A로 끝나지만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다 해서 이거를 답으로 체크하셔야 되는데 뭐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명사 문제도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다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get 얻어? 뭐를 이라고 해서 get이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타동사의 목적어는 여러분들요. 명사가 되겠죠. 자, 명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명사. 자,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손쉽게 D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pprove는 동사가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된다? 아까 했던 approval, proposal, arrival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A로 끝나는 명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어떤 허가나 승인을 얻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정답은 바로 approval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문제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요. 지극히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미루신 거 앞, 뒤만 보시면서 재빨리 풀 수 있다. 자, 정답 바로 B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두 번째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 시제, 태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제,
태 문제보다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동사 자리가 어디냐라는 문제가 대세였었다. 그러니까 우리 파트 5가 이제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주어 다음에 단응인이 미주신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read 다음에 미주신 자리, 뭐 다른 거는 analysis냐, 뭐 analyzing이냐 나왔는데 동사는 보기에서 하나밖에 없었다. analyzes라고 해서 들어가는 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설마 여기 laps가 나오는데 이 s를 갖다가 복수로 생각해서 뭐 have를 쓴다든가 한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여기는 laps라고 할 때 s는 그냥 상여먹인 꼬라지,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is seeking이라고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BPP가 있었거든요. 뭐 have sought라는 거, 뭐 have been sought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동태는 절대로 안 되죠. 왜요? 어디를 봐? 어디를 봐? 뒤를 봤을 때 목적어 명사가 났기 때문에 수동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를 제끼니까 요것밖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is seeking이라는 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be able to 부정사. 이때 to를 설마 전인사에 to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to 전인사 to니까 to 다음에 동사형 들어가는 negotiate라는 단어 이게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익에서 많이 나왔던 시제 있죠. 뭐 때조건, 뭐 현재 완료라든가 BPP라는 수동태 문제보다는 지극히 뭡니까? 동사 찍어봐라. to 부정사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형 찍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용사, 분사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 형용사, 분사 문제는요, 총 해서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분사 문제가 무려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명사를 앞에 소식하는 여러분들 형용사, 분사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뭐 업데이트가 된이라고 해서 updated, 그 다음에 임명된 appointed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수많은 어떤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문제죠. 수업뿐만 아니라 야, 그냥 과거분사 찍어 뭐 revised, 뭐 updated, 뭐 proposed 이런 거 있죠. appointed 이런 것들은 그냥 답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은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논란 종교를 화면 잘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보시는 거 예전에 봤던 문제인데 해서 바로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updated, appointed 이런 문제. 자, 요게 이제 분사 문제 2문제인데 형용사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 형용사님들 하는 역할 2가지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있지만 뭐랜다? 비동사의 보호자리, 그 다음에 뭐다? 오형식,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이번에 비동사에 대한 보호자리가 출제가 됐네요. It is 라는 비동사 다음에 necessary 라는 이 형용사가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보시다시피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분사 잘 나오는 패턴,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만 잘 아시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문제입니다. 부사 여러분들요, 문법이 또 무려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 거 딱 2가지 얘기했었죠, 그죠? 완전한 문장 뒷자리, 그 다음에 이간질 자리 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여러분들요, remain을 보지 말고 비동사로 봐서 BPP라는 수동태 이간질 자리에서 fully 들어간 게 이제 101번 문제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 be optimistic about 이라고 해서 요게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이죠. 어디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근데 여러분들 꽤 낙관적에서 fairly라는 이 부사가 또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관부혁명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 거죠. 바로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부사라고 해서 바로 surprisingly,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부사가 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부사도 역시나 뭐다? 딱 자리 문제만 아셔도 그냥 바로바로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무려 이제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도 사실 잘 나오는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때문에가 들어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른 보기가 여러분들요, 전치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머지 보기가 뭐 as a result죠. as a result of였다면 이걸 전치사로 취급하게 됐지만 as a result는 바로 부사죠. as a result, 주어 동사라고 해서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했던 건 그때 뭐다? 명사 앞에 들어간 전치사 문제였기 때문에 as a result 안 된다. 그럼 역시나 in order to 부정사가 되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을 안 해봐도 우리가 필요한 건 전치사다. 보기엔 이것밖에 없었다 해서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마 토익 공부하면서 이걸 모른다? 그러면 토익을 여태까지 헛공부했다 보시면 되겠죠. 언제까지 연계되다 할 때 postpone이라는 아이도 until을 쓰지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라고 해서 until further notice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LCS로 보통 많이 나오는 건데 뭐 along the beach, along the waterfront라고 해서 뭐뭐를 따라라는 얼롱이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뭐에 대한 변화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요 문제가 학생들이 의외로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변화라고 해서 changes in이라고 들어가면 참 좋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럴 경우 여기 한번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 change 명사고 editorial step, 즉 명사, 형용사, 여기 명사 나왔습니다. 뭐 중간에 뜬금없이 뭐 부사라든가 명사 들어갈 수 없는 경우죠. 한번 여기서 끊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전치사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를 막 깊이 고민한 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은 자기가 만약에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가 안 된다. 이걸 다 소거해놓고 여러분들요. 나머지를 답을 고르시든가 아니면 자기가 완벽하게 아시면 그냥 바로 찍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해석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 곳곳에 저녁에서 뭐 throughout the world, throughout the country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5가지 문제, 전치사 문제를 보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인데요.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보니까 A, B, C, D가 바로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벌써 B, P, P 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로열 아카데미가 굉장히 뭐가 됐습니까?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뭐 스페니쉬 스피킹 하지만 뭐가 나온다? 월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유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요 굉장히 훌륭하면 어디에서 훌륭하겠어? 어디에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정답은 바로 throughout the world라고 해서 뭐 된다? 이 스페인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 곳곳에 그런 나라에서 유명하다, 뭐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throughout란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기도 잘 보셔야 되겠죠. A1 같은 concerni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concerning 또 뭐 된다? regarding 또 뭐 된다고요? pertaining to 같은 거 있죠. 뭐뭐에 관하여란 이런 전치사. 자,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요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자리를 한번 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뭐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까 뭐뭐에 대한 변화라고 할 때 그냥 change 다음에 in을 쓰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때 change는 여러분들 명사로 사용된 거죠. 왜냐하면 썸이 나오니까 앞에 형용사, 그다음 editorial 형용사, 그다음에 step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갑자기 명사, 뭐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 안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changes란 명사 다음에 명사, 형용사, 명사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럼 결국 남은 건 바로 A번, C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gain이란 거 요것도 이제 뭐가 됐습니까? 부사로 사용돼서 이제 뒤에 뭐뭐 again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역시나 이것도 안 된다. 나머지를 여러분들 제거하니까 정답은 C번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뭐뭐에 대한 변화라고 해서 changes i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 이거 모르는데? 그럼 당황하지 말고 자꾸 해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나머지가 안 되니까 요게 답이다? 아,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건데 라고 해서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접속사랑 관계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는데 우리가 보통 접속사, 토익이 사랑하는 접속사는 여러분들 뭐 because, when,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now that,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요런 여러분들 접속사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자, now that은 여러분들요 바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제 보기 중에서 우리가 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학생들 그냥 해석만 여러분들 드립다 해가지고 이건 뭐 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도 잘 봐야 되겠죠. 이게 명사절 자리인지 뭐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절 자리인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문제는 most of, whom이 나왔습니다. 보통 토익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미쳐놓고 them 적을래, whom 적을래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most of whom 이 전체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아마 스타토익 공부하는 학생들은 관계대명사 할 때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 하면서 관계란 말 자체가 뭐다? 접속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2개 나오면서 중간에 접속사 역할하는 거 요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most of whom 이란 요 전체가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the council members 주어가 나오고 will start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요 due date이라고 나오면서 바로 has ended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 주동사 이제 접속사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끊으면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들 whether를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whether는 일단 명사절, 물론 부사절도 되지만 whether가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에서 이제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주, 목보 자리거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근데 이미 여기는 미션 앞에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이 멤버들이 시작할 거죠. 뭐요? 이 출품작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뭐가 됐어요? 이 피드백에 대한 마감 날짜가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가 들어
들어가면 뭐가 된다? 자, now that 들어가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now that이란 접속사를 모르는 학생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히시기 바라겠고요. 이 이외에도 that이 들어가는 뭐 provide that 이런 것들이 있죠. 뭐 assuming that,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that과 잘 쓰는 now that, 뭐 in that, provide that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익혀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아까 금방 관계임에서 설명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has receiv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는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접속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접속사의 역할을 못하는 염들 B번이라든가 D번 같은 거는 염들 삭제를 해주시고요. A번 하면 C번인데 염들 접속사란 얘기는 염들 주어 동사가 형태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동사만 이렇게 들어갔지 주어 형태는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도네이션,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받았다고 그 도네이션의 뭡니까? 대부분이 학생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얘를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most of which 들어간 정답은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여러분들 관계란 말 자체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앞에 거를 갖다가 이제 또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파트 이제 5에서 나왔던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품사, 뭐 전치사, 접속사, 명사, 형사 이런 거 보셨고요. 이제 대명사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대명사 여러분들요. 사실 여태까지는 그냥 대명사 나와 찍어 그냥 소유격이 답이야. 이 정도로 소유격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토익 시작하고 나와서 by oneself라는 제기대명사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종종 뭐 everyone이라든가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이번에 나왔던 대명사 문제는 뭐다? 동사 앞에 들어간 주어 주격자리에 여러분들요. 대명사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받는 shoe is the lightest one 이라고 해서 원이 들어가는 거 여기 출제됐었습니다. 여기는 벌써 light라는 여러분들요. 형용사의 최상급이지만 형용사 뒷자리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뭐 뜬금없이 형용사 뒤에 다른 품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the lightest one 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원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셨던 건 문법 문제가 되어 있고 이제 이번 달에 나왔던 어휘 문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제가 딱 표시해놓은 게 요겁니다. 풍부한 전문성. 요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많이 발목을 잡는 뭐 듣보잡의 단어,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다라고 했지만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어렵다, 쉽다를 갖다 굉장히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학생들 그냥 한 문제 자체가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이번에 어려웠어.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한 시간이 좀 많으면 그렇고 뭐 한 문제 어렵게 나왔지만 뭐 나머지 문제를 내가 뭐 완벽하게 잘 풀었다 그러면 사실 그 한 문제 정도를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약간 체감적인 부분의 난이도를 많이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어려웠다, 쉬웠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학생은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풍부한 전문성이라고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거죠. 자, wealth of expertise라고 해서 wealth란 단어가 들어왔는데 그 보기 중에 fame이란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명성이 되는 거고요. wealth란 얘기는 우리가 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발 단어를 외우실 때 우리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제발 영어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well을 갖다가 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전문성이 많다, 전문성이 좀 풍부하다라고 해서 풍부한 전문성, a wealth of expertise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풍부한 정보라 그러면 a wealth of information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 등록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복합 명사가 되겠죠. 온라인 등록서 뭐가 됐습니까? 온라인 enrollment form이라고 해서 enrollment가 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체를 바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포인트였던 문제인데 이것도 쉽게 나머지가 답이 안 됐습니다. 바꾸다. 그래서 be changing the service provider라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고 자, 명시하다. 자, 요거는 associa하는 거죠. 뭡니까? specify라는 정답은 바로 요게 되겠는데요. 자, 요 단어 좀 주목하셔야 돼요. 늘 토익의 이제 패턴을 보시면요. 제가 왜 어휘를 잘 보시라고 그러고 왜 이번에 논란 종교를 잘 보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봤던 단어들이 품사가 약간 바뀌어서 나옵니다. specify가 나오지만 다음에는 specifically가 출제가 되고요. 최근에 나왔던 여러분들 specifics라고 해서 명사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요. 품사의 변형 형태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specifics, specifically, specify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사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enrollment 같은 것도 지금은 enrollment지만 다음에는 enroll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품사 잘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거죠. be 뭐가 됐습니까? aware of, be aware that 이런 표현들요. 자, 이것도 최근에 출제돼서 aware 앞에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변형 형태죠. 지금은 aware가 답이지만 다음번에 이제 of가 답이 될 수 있고요. 다음번에는 그 앞에 부사가 답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뭐한 후에만이라고 해서 after가 뭐뭐한 후죠. 근데 그 앞에다 부사를 붙여서 뭐뭐한 후에만, only after.
only after. 여기서 only가 출제됐고 이런 표현들은 그냥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직후라고 할 때 뭐가 됐습니까? 바로 after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shortly after 또 뭐가 됐습니까? directly after 또 뭐가 된다? immediately after라는 이런 문제들이 한참 잘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fter는 그냥 혼자 외우는 게 아니라 뭐 only after, right after, 뭐 shortly after, directly after, immediately after에서 바로 직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래서 뭐뭐한 후에만 해서 only after 나왔었고요. 그 다음 눈에 띄게 현저하게도 여러분들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5월달인가 6월달에 나왔던 부사 문제인데 markedly라는 이 문제가 출제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신토익 바뀌고 나서 무려 지금 2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어휘가 바로 다음 9월달이나 10월달에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파트 5 문제였는데 우리가 어휘 문제 하나만 푸시면서 이제 파트 5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죠. 뭐가 됐습니까? 무슨 knowledge라고요? A wealth of knowledge 하면 끝나는 거. A wealth of expertise, a wealth of information 여기서 지식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정보가 풍부하다라고 해서 a wealth가 들어가는 정답은 바로 몇 번?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런 얘기죠. 참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어는 혼자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궁합으로 그다음 영어를 영어 자체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여러분들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 앞에 들어간 바로 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요 several new machine 몇 가지 어떤 기계를 갖다 추가하는 것이 어떻다?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를 이끌었습니까? 바로 fewer manufacturing error라고 해서 에러를 좀 덜 생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성공이 굉장히 눈에 띄고 현저하고 이런 얘기죠. 우리 markedly라는 단어랑 같은 게 바로 remarkably라고 해서 바로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A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파트 5는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여러분들요 문법 문제, 어휘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에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의 문법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동사 문제인데요. 자, 동사 문제는 여러분들요 was appreciated. 요게 이제 답이 출제가 됐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뭘 봐? 어딜 봐? 뒤를 봐. 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수동태가 답이다라는 문제가 거의 매달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 문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동태인데 하필이면 그 앞에 will be appreciated라고 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will be appreciated가 아니면 was appreciated가? 근데 이미 그 앞에 내용에서 했다라고 해서 어제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를 쓰는 바로 was appreciated가 되겠다. 수동태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되면서 여러분들 주격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무난하게 거주한다. 어떤 거주자? 여기 살고 있는 거주자라고 해서 바로 주격 관계명사 who가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뭐 we are happy to, we are pleased t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들하는 to award 이런 표현들. 그다음 요것도 사실은 heavily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BPP라는 수동태 이간질 자리 부사가 되겠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가 대폭 할인됐다라고 해서 heavily discounted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때 heavily는 무겁게가 아니라 매우 몹시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avily라는 단어가 BPP라는 이간질 자리로. 그 다음 여러분들 sometime이라는 여러분들 시간 앞에 들어간 전치사 for sometime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죠. 몰라? 찌가 그냥 전치사 for가 답이야. 왜냐면 토익에서 for라는 전치사 거의 매달 출시되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대명사의 주격 would 뭐가 됐습니까? Would you be able to라고 해서 you가드라는 바로 의문사에서 주어 형태 you가드라는 게 우리 문법 문제에 출제됐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어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여러분들 funding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그 앞에 단어에 뭐가 나오냐면 grant가 나옵니다. gran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토익 학생들은 아마 수업 들었을 때 이런 어휘 제가 이제 궁합어로 많이 이제 나열해 드리는데 뭐 grant, funding, 그다음에 allowanc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죠. 뭐 보조금이라든가 뭐 수당이라든가 그런 개념이요. 그래서 앞에서 grant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받는 funding 되겠고요. 그다음 뭐 이벤트는 뭐 나올 거고 그다음에 except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예외적이라는 얘기 뭐가 됐습니까? 예외적이라는 얘기는 어머 얘 참 딴 애들보다 예외적이야.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자, 같은 말로는 여러분들 뭘로? outstanding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뭐 어디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visit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우리가 쓸 수 있었을 거고 자,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딱 두 문제만 출제됐는데 둘 다 추가적인 개념이 있죠. 뭐뭐 하는데 우리 또 뭐 게다가 뭐뭐 한다. 뭐뭐 했는데 뭐 게다가 뭐뭐 할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in addition 그다음에 moreover 같은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접속부사는 두 문제가 출제됐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파트 6에서 잘 나온 어떤 느낌 오십니까? 접속부사 문제 매달 출제한다고 그랬었고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동사 문법 문제도 어디를 봐, 뒤를 봐 라고 해서 목적 없을 때 수동태 문제 출제됐던 거 있죠. 그 다음에 단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자마자 이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 라고 하는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저만 해서 여러분들 파트 5, 6는 좀 괜찮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토익을 처음 보는 학생들 여전히 좀 어려우실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에서 142 문제 파트 6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139번 가는데 일단 파트 6 문제 풀 때 그냥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도 나름의 전략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총 4문제 중에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문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휘 문제니까 앞문장, 뒷문장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139번 보니까 여기는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140번 문제는 여러분들요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1번 문제, 여러분들 무슨 문제? 바로 미신 거. 컴마 조동사는 여러분들요 접속 부사 혹은 부사 자리가 되니까 우리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2번이 바로 문장 삽입 되겠다. 자, 문장 삽입은 그냥 마구 찍는 게 아니라 키워드 단어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문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번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all of the manager, 자, 매니저 모두가 were delighted about 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다고요? excellent review입니다. 여기서 아주 훌륭한 어떤 뭡니까? 리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our fitness center in recent issue. 최근에 어떤 잡지인가 봐요. 바로 여기 June Health Magazine 그 다음에 Exercise Weekly에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your contribution to A&E Fitness Center.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contribution 우리가 공헌이란 표현도 되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가 기고 작가 우리 contributing author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기고, 글을 쓰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contribution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have been been인데 자, 139번의 단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excellent review라고 해서 앞의 내용 자체가 뭔가 칭찬하는 글이죠. 아주 좋은 거를 받았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뭐 공헌한 거든 네가 뭐 글 쓴 거든 간에 contribution이 어떻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we are pleased. 자, 삐리리 your bonus, 보너스를 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잘했다는 얘기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139번에서 잘했다는 얘기가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outstanding이 들어가는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여러분들 정답은 exceptional이 나왔었죠. exceptional, outstanding 그런 의미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140번은 여러분들요. 우리 원래 문제는 we are happy to가 나오는데 여기도 be pleased to 부정사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be pleased to 부정사 들어가는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번 보니까 we are giving you a salary raise가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페이첵에 대해서 우리가 보너스를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뒤를 보니까 또 뭡니까? salary raise라고 해서 다음 달부터 임금 인상이라고 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죠. 그럼 요것도 줬는데 저것도 준다. 뭐 추가적인 표현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됐습니까? 네, 정답은 몇 번? 바로 in addition. 들어간 정답은 바로 D번 되겠죠. 여러분들 in addition to는 좀 틀립니다. in addition to는 여러분들 전치사 문제지만 in addition, 뭐 for example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바로 부사의 자리 바로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의 내용과 좋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in addition 들어간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142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these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positive trends가 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되겠죠. 이런 것 긍정적인 추세? 그렇다면 여러분들 40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140원에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일단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뭐 셀러를 올려줄 거고요. Since you become personal trainer here. 여기서 이제 뭐죠? 개인 PT로 이제 일했다는 얘기죠.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올해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membership at our fitness center. 자, 우리 멤버십 회원이 뭐 된다? 바로 50%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 등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삐리리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되겠죠. 그럼 140원에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정답은 바로 몇 번?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피트니스 센터가 뭐 됐습니까? 또 올랐다라고 해서 also가 들어간 표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사유를 보시면요. 뭐 these라는 이런 대명사도 중요하고 also, 뭐 again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앞의 내용을 갖다가 또한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앞의 내용을 받는 어떤 복수 형태의 어떤 대명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뭐가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늘었다, 또한 늘었다,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어떻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40번의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여러분들요. 파트 7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동의어 문제는 여러분들 지난달보다는 여러분들 한 문제가 줄어들게 해서 이제 3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보통 4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text match train이나 온라인 chat discussion에서 that's true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ABC system is a big cl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hat's true 라는 거랑 여기 문장 나와 있는 거는요. 앞의 내용만 잘 보시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특히 요거 있죠. ABC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는 뭐야? 고객, 큰 고객이야 라고 해서 어떤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답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는요. conduct the survey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다라는 개념의 administer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됐고요. 그 다음 run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공연이라든가 어떤 전시회가 run하다 이런 얘기보다 상영되다, 보여지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be shown이라는 정답은 요거였었고요. 그다음 locat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요. 위치하다도 있지만 위치를 찾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아내는 거니까 find라는 개념에서 우리 이제 동의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문제는 바로 이중지문과 삼중지문 두 지문 되겠습니다. 학생들 좀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이고 설사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혹은 추후에 나중에 이런 유사 문제가 나올 경우 또 유사 어떤 문제, 지문이라든가 나왔을 경우에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여러분들 독해 문제 풀 때 무조건 줄줄줄 읽지 아니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지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공지 노티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양식이 됩니다. 자, 공지를 보니까 일단 누구한테 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젠슨 엔지니어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직원들 어디? 여기 이제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짜 여기 나오고 뭐 잭 인코퍼레이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도표가 형식이 나오죠. 폼이. 자, 그래서 이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요. 시간도 잘 보세요. 몇 시 타임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 representative이라고 해서 이제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히 보셔야 될 거 있죠. 토익 고수들은요. 이걸 딱 보자마자 벌써 여기다 먼저 동그라미를 쳐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별표를 쳐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것도 보시거나 은행에서 이렇게 뭐 사인할 때 보시면 뭐 주저리 막 큰 글씨로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상위 내용과 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리 무슨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은 먼저 체크해놓고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연계지문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 벌써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 유형을 보셨었고 이제 두 번째는 질문을 보셔야 되겠죠. 자, 질문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180번에 why was a notice sent라고 해서 notice, 이 notice가 왜 보내졌냐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181번은 바로 그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notice에 여러분들 정답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2번 가보죠. According to the notice. 자, 이 notice에 따르면 그러니까 또 뭐다? 첫 번째 질문에 또 답이 있겠죠. 여기에 따르면 what does the Jensen Corporation specialize in입니다. 바로 Jensen Corporation 이 회사. 자, 제가 왜 문제를 먼저 읽어보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유명사가 있거든요. 고유명사.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도 굉장히 고유명사 때문에 여러분들 애를 먹었을 겁니다. 자, 이 고유명사를 미리 우리가 파악하면 좀 더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지문을 볼 때 약간 좀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파악하는 거. 물론 우리가 다 고유명사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 요런 문제 나오겠다. 아, 요거 여기 있다. 요 정도만 분류해 놓더라도요. 굉장히 여러분들 걱정을 좀 덜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2번에 Jensen Corporation 이 회사가 뭐를 전문적으로 하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183번 갑니다. 자, what is implied Jack Incorporated이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니까 회사가 지금 두 개 나옵니다. Jensen Corporation, 그 다음 Jack라고 나오죠. 요 두 개. 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자, Jack를 물어보는데 뭐 이 Jensen을 대답한다든가 Jensen을 물어보는데 Jack를 대답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자, 184번 들어갑니다. What is suggest about Mr. Train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역시나 또 여러분들 고유명사가 나오죠. 그럼 미리 동그라미 칩니다.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트렌. 바로 여기 나왔네. John Tr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85번 갑니다. 자, what will happen at the conference on September 8th라고 해서 9월 8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9월 8일. 자, 그러면 9월 8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8일 보니까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Thursday, September 8th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딱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어디요? legal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표를 쳐놨잖아요. 아하, 그럼 여기서 감을 오셔야 되겠죠. 감 잡았습니까? 감이 오셔야 됩니다. 아, 요 문제 지금 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얘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독해를 왜 잘 안 되냐 잘 물어보는데요. 자, 독해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문법 어휘도 되셔야 되지만 우리 패턴이 있습니다. 토익이 좋아라 하는 지문 유형이라든가 토익이 좋아라는 질문 유형이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다음에 이런 유사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예전에 풀어봤지. 아, 요 문제는 여기를 봐야 됐었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풀어보는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 같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자, 보면 여기 리걸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되나요? 자, 요 정도만 파악해놓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 읽으면서요. 체크하면서 또 이제 답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도록 하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you all aware. 자, 근데 이걸 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회사가 두 개 나왔거든요. 제크라든가 그다음에 젠슨이 나왔나요? 근데 이걸 쓴 사람 바로 젠슨 코퍼레이션 여기입니다. 자, 가보죠. as you all aware,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Jensen has completed purchase가 나옵니다. 자, 이 회사 있죠? 이 회사가 뭐를 완성했어요? purchase, 구매하는 거. 어디? Jack Incorporated이죠. 여러분들 회사가 회사를 산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수라든가 합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urchase를 갖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 buyout 같은 것도 쓰죠. 그 다음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인수하다 acquire라든가 그 다음 merge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은 개념입니다. merge, acquire, 그 다음 buyout, purchase 이런 것들이 뭐다? 회사가 회사를 산다는 얘기니까 뭐 인수하다, 뭐 합병하다 그런 개념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젠슨이라는 회사가 제크라는 회사를 갖다가 뭡니까? 인수했다는 얘기죠. as scheduled, 예정대로 말이죠. 자, we are very optimistic about. 자, be optimistic abou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파트 5에도 보셨었죠?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다음 제크라는 회사는 has been leader in power plant design입니다. 자, 바로 발전소 디자인하는 거에 리더란 얘기죠. Just like us가 나옵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아까 문제 풀다가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젠슨이라는 회사는 어떤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벌써 나왔네요. 우리처럼 얘네도 제크라는 회사도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 파워 플랜트 디자인을 갖다 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읽으면서 답을 체크하러 갑니다. 자, 우리 182번 문제였습니다. 바로 파워 플랜트 디자인 되겠죠. 자, 근데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학생들이 플랜트가 뭐라고요? 공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팩토리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학생이 있는데 조심합니다. 우리가 토익 독해서 또 잘 틀린 게 뭐냐면 용량이 작은 학생들 있죠. 우리가 이제 지문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지문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꾸 단어 한 단어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자기 혼자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단어를 자기 혼자 막 바꿔서 생각하는데요. 물론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플랜트를 갖다 팩토리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발전소 디자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ust like us, by joining forces라고 해서 그 인력들을 다 합침으로써 바로 newly created company, 새로운 염들 만든 회사 이름이 뭡니까? JZ Industry가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에 바로 이제 인수합병된 그런 회사가 되겠죠. 자, will be in position to dominate the competitive field of plant construction in Southeast Asia 되겠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뭐가 됐습니까? 바로 어떤 발전소를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쟁적인 우위를 우리가 독점한다, 우위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요, our expanded capabilities will enable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수합병회사보다 그 회사도 우리랑 같은 그런 업종인데 우리가 이제 뭐 최고가 될 거야, 뭡니까 지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죠. 자, 그다음 several department head가 됐습니다. 몇 개 부서장들이 있죠. 어디요? 두 회사죠. 이 두 젠슨이라든가 제크 이 회사 두 회사의 부서장들은 will be holding conference. 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회의를 갖다 열 건데요. 바로 throughout이 되겠습니다. throughout 여기가 빠졌네요. throughout the week of September 5th가 됩니다. 9월 5일 그 들어가는 그 주. 그 다음에 clarify the future plans for 여기죠. 이 두 회사의 어떤 미래를 갖다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회의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두 회사 합치게 되면. 그 다음에 and also to talk about how to smoothly 트랜지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트랜지션이라는 게 딱 보자마자 느낌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트랜지션이 옮기는 거죠. 뭐 이사하는 거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relocation이라는 단어나 move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도 논의를 하겠지만 to talk about how to smoothly transition Jack staff into our newly remodeled office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오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피스에 어떻게 하면 어디? 제크라는 이 회사 있죠? 이 회사의 직원들이 트랜지션 하냐, 릴로케이션 하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요, 뭐가 나왔습니까?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바로 3층, 4층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어 있고, if there are any issue, 만약에 문제가 있죠? You want to discuss at the meeting. 자, 미팅에서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for them. 자, 그런 내용들을 어디? by 이메일로 보내란 얘기죠. to any one of the conference representative가 되어 있습니다. 자, 회의의 이제 대표들한테 이런 얘기죠. 그럼 이 회의 대표들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쭉쭉 나와 있죠. representative에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이 사람한테 뭘로 하라? 이메일로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Also, Sally Jack, 그 다음 and Valerie Jensen이라는 사람이 뭐 된다? participating in every conference라고 해서 여기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벌써 느낌이 나오죠? 제크, 젠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이 두 회사를 한 뭐 이제 사장이라든가 뭐 설립자나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을 땄으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노티스의 목적은 뭡니까? 자, 야, 우리 회사, 다른 회사랑 뭡니까? 우리랑 동종업계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랑 우리 인수합병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81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티스가 왜 보내셨을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acquisition, 인수하는 어떤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일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180번의 정답은 이제 B번이었고, 이제 183번에 제크란 회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크란 회사. 제크란 회사는 우리가 이 글, 노티스를 쓴 바로 반대편에보다도 그 상대방, 우리가 이제 인수할 회사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어디? 바로 remodeled office라고 해서 새롭게 꾸민 사무실로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transition. 다른 말로 relocation, move라고 해서 이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사나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얘기해봐야 된다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바로 이들, 맞죠? 여기 있는 회사 사람들은 뭐 된다? 새로운 사무실로 옮길 거다라고 들어가는 정답은 바로 D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했었죠? 제크라는 회사를 물어보는데 젠슨이라는 회사를 갖다 대답하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4번 가보죠. 미스터 트렌을 물어보는데요. 트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아까 표시해놨는데. 자, 가볼까요? 여기죠.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representatives라고 해서 바로 회의, 여기 이제 주관하거나 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의 마지막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들 있잖아? 논의하고 싶은 문제들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메일로 보내란 얘기죠. 어디? 바로 이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 있죠? 누구 존 트렌이라는 사람 뭐가 됐습니까? 누가 질문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시면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B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address concern, 어떤 문제나 우려를 다룰 거죠. 어떤 거? have been emailed to him. 그 사람의 보내진 이메일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 정답은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85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바로 9월 8일 어떤 날짜입니까? 9월 8일은 어떤 날짜죠? 바로 요 legal이라고 해서 별표를 친 날짜. 자, 가볼까요? Since Jack Design does not have a corporate attorney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있죠? 우리 제크라는 이 회사는요. 그 회사에 뭡니까? 변호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ally Jack라는 사람이 will be directly involved in the discussion of legal process입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 legal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된다? 자, 여기 이 날짜 하는 리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제크 인코퍼레이트, 이 회사 직원들만 이제 참석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 젠슨이라는 회사는 뭐다? 우리 코퍼레이트 어천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없거든. 여기서 들어가는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185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막 우왕좌왕하다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용량 자체가 좀 작은 학생들은요, 내가 어디를 봐야 되고, 잠깐만 이걸 봤는데 좀 누구지? 라고 해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 읽으면서, 아, 요건 여기 나오겠다, 요건 여기 나오겠다.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번에서 200번 문제가 되는데요. 3중 지문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쭉 이메일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보통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 종류가 나오면 이 종류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런 종류와 연계되는 문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메일 나오는데 일단 이메일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한테 보냈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메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요. 바로 보니까 모건 마리노라는 사람이죠. 모건 마리노.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받는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자, 3명입니다. 3명. 카를로스 올센, 안드레아 시노르, 키오립이라고 나와 있죠.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어태치먼트라고 또 첨부 문서도 해놨는데 그 첨부 문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나와 있죠. 여기는 사이트라고 해서 장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장소가 쭉쭉쭉쭉 해서 4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메일은 누가 보내는 거죠? 기호림이라는 사람입니다. 기호림? 기호림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자, 볼까요? 가볼게요. 첫 번째 지문에서 받는 사람이 또 기호림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가볼까요? 기호림이 또 이 사람들한테 카를로스 올센 또 뭡니까? 안드레아 시노, 몰건 마리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첫 번째 이메일에서 어떤 사람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보낸다? 이메일을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96번 여러분들 마리노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자, 마리노는 누구였습니까? 그죠. 첫 번째 지문을 갖다가 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지문에서 나는 어떻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걸 갖다가 빨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7번 여러분들 What is a property? property죠. feature stated in the 되겠습니다. 여기 끊어놓는 게 아니고 a property feature 여기 되겠죠. 자, property feature stated in the attachment라고 해서 첨부 우리 두 번째 지문 거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지역 사이트가 나오죠. 자리가 나오죠. 그 사이트 property feature라고 해서 그 건물이라든가 어떤 땅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거의 특징 한 가지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 열거된 것 중에 하나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8번 갑니다. 198번이니까 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림은 누구였나요? 그렇죠. 기호림이라고 해서 세 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인데 요 문제는 세 번째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호림과 이제 다른 어떤 두 번째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 지문에서 어떤 연계 지문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바로 199번 들어갑니다. What is mentioned about Mr. Sinor가 나오죠. Sinor? Sinor 누굽니까?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림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이메일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첫 번째 이메일 쓴 사람이죠. Sinor은 누굴까? 시노는 누굴까? 자, 보니까 여기 안드레아 시노가 나오네. 안드레아 시노.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여유하게 되면 여기 안드레아가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주문에도 보시면 또 누가 나온다? 여기 안드레아 시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드레아 시노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메일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역시나 세 번째 또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서 또 안드레아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199번에 시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200번 갑니다. 200번은 역시나 지금 A, B, C, D가 우리 두 번째 지문에서 나왔던 장소가 나오죠. 자, which property does Miss Lim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Lim이라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세 번째 이메일 있죠. 그 세 번째랑 두 번째의 염들보다 연계 지문 문제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림이 나는 이런 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매치되는 것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요 빨리빨리 누가 이제 빨리 단어를 보느냐에 따라의 싸움입니다.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두 번째 지문에 보시면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해석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해석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주소지에 나오는 게 뭐다? 특징이 뭐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누가 빨리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the dinner meeting at Marty's Bistro가 됐습니다. 자, Marty's Bistro는 여러분들 Saturday, 토요일 날요 미팅을 했네요, 저녁에. 자, 이 미팅 was very constructive. 굉장히 건설적이었다.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As a long-term researcher for 뭡니까? 여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I가 나옵니다. 뭐 as a professor, I 이렇게 나오죠. 내가 교수로서 나는 말이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I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노죠. 우리가 아까 196번의 정답이 나는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즉 누구다? 마리노는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자, 나는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as a long-term researcher라고 해서 내가 researcher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I'm looking for our move to New San Francisco Bay Area location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고요? 여기도 옮기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지문이 그 지역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역 중에서 뭐가 됐습니까? 뭔가 여기로 이사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지역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걸 느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I'm looking forward라고 해서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다. During the meeting, 그 미팅 동안에 it was obvious. 분명한 게 뭔지 압니까? How excited everyone was about expanding our laboratory operation 되겠습니다. 우리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particular, 특히 it was clear that 명확한 건 뭐냐면요. A great deal of thought was given to available sites in the area 되죠. 뭡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용할 만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었고 자, 그 다음에 for your final consideration 마지막 어떤 여러분들 고려를 위해서 the attached document contains 첨부된 서류가 있는데 그게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로 short list of acceptable location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 갈 그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ith notes from my inspection of each one 각각을 갖다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please feel free to respond with any comments가 됐습니다. 좀 응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questions you may have 혹시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 이거죠. 마리노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long-term research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실험실도 나오고요. 자, 리서처인데 우리가 이제 부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가는데 어디 부지를 받았는데 내가 한번 조사해봤거든. 라고 해서 한번 첨부문서에 첨부해놨으니까 봐봐. 그리고 나서 혹시 질문 있냐? 그럼 질문해봐.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메일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해놓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번 가보도록 하죠. 미스 마리노가 물어봅니다. 자, 미스 마리노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롱텀 리서처고 아까 레버리터리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바로 B번 이렇게 손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7번 여러분들 이 첨부 문서에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지문으로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요.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in addition to its primary location. 바로 여기 두 번째 지문에 보시면 말이죠. 자, 여기 두 번째 팔 보면 in addition to primary location. 눈에 띄는 장소 이외에도 말이에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site is also served by several types of city transit 되겠습니다. 자, 도시에서 여러분들 환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버스라든가 뭐 지하철이다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도 뭐가 된다? 여러분들요.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바로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transition 단어가 바로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버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그 다음 198번에 여러분들 미스 림입니다. 그럼 림은 누구냐? 바로 세 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이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요 지문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가볼까요? 자, 모건이라고 하면서 모건, thank you.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누구죠? 기호림이라는 사람이 이 세 사람한테 지금 보내는 건데 그 모건, 뭐 보냈나 봐 벌써. 모건이 뭐 보냈겠죠? 그러니까 thank you for detailed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바로 아까 누구? 마리나 모건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메일 보냈으니까 그 이메일 받고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I wish I'd been Saturday's meeting. 내가 Saturday 미팅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뭐가 됐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은요. 바로 토요일 날 미팅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unfortunately, where? 안 좋게도 my previous business arrangement in Stanford. 미리 약속했던 스탠포드에서 뭐란다? could not be rescheduled. 내가 조정을 못했거든, 스케줄. 그래서 however, 하지만 I want to address some points. 몇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내가 좀 하고 싶어. 왜냐면 첫 번째 지문에서 이 모건 마리노라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런 걸 갖다가 자세히 받고 첨부문서 해놨으니까 봐라.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이 사람이 아, 그래. 참석을 못했지만 너 첨부문서 봤다. 라면서 이제 이 사람이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드레아 멘션. 그래서 안드레가 여러분들 언급했다시피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또 뭐야? 이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메일을 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공유했다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언급하기를 choosing a location with room to grow is important consideration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지도 고려해서 뭡니까? 지역을 갖다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I believe that to operate efficiently. 자,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We need to be positioned close to the major freeway. 자,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치해야 될 장소가 바로 주된 고속도로 있죠. 주 고속도로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만 풀어보시면서 혹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번의 정답 B번 되어 있고 198번의 림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He did not attend the dinner at Marty's Bistro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 번째 이메일에서 I wish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토요일 날 미팅에 참석했으면 좋겠었는데 스탠포드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사전 약속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저녁 디너 어떤 미팅에 참석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시노가 누굴까? 자, 아까 보시니까 여기서 안드레 시노가 나오고 안드레아도 언급했다시피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면 여러분들 언급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누구? 림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안다는 얘기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공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보시면 바로 몇 번이다? C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바로 피드백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공유했다. 정답 C번. 자, 마지막 200번 들어갑니다. 200번 아까 표시해놨죠. 이 사람이 선호하는 거. 아까 뭐를 선호한다고 했었죠? 자, 너 안드레가 언급하기를 뭐 이런 것도 중요해.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뭐다? 바로 freeway라고 해서 freeway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되겠죠. 고속도로에서 연결력, 근접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지문에 가셔서 고속도로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는 눈싸움 뭡니까? 빨리 그 핵심적인 단어를 누가 빨리 찾느냐 문제입니다. 자, freeway를 갖다 다른 말로 highway.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Highway is just quarter mile away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지역은 어디다? 바로 4230 두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A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중 지문까지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문법 오해를 갖다 다 알고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왔다, 어떤 걸 봐야 된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요, 구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엄청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유명사를 구분하셔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우리가 오프라인 학생들 대상으로 했었을 때 196번부터 200번까지 못 푼 학생도 굉장히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파트 5, 6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7도 우리가 전략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8월 28일 신토익 논란 종에서 나왔던 어떤 어휘라든가 그다음에 나왔던 어떤 지문 유형이라든가 잘 보시면서 우리 다음 달도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강남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였습니다.